오케이, 좋아, 합시다. 자, 첫 페이지에서 봐야 될 것들 좀 알려줄게. 첫 페이지 봐야 될 거. 일단 1번은 평범했어요. 왜냐면 나는 뭐가 나올 줄 알았냐면 기술하고 메타가 나와서 공통점 수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럼 기술하고 메타가 나와서 공통점이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경험과학적 연구, 그 다음에 가치주의. 안 냈어요. 그 말은 특별히 1번을 어렵게 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1번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2번 보세요. 의사소통이라는 말 때문에 누가 되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말은 하버마스밖에 안 써요. 하버마스밖에 안 써요. 만약에 이 문제의 시작이 토론으로 시작했으면 그건 밀이에요. 밀이에요. 인간의 오류 가능성으로 시작했으면 그건 포퍼예요. 밀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포퍼예요. 자, 일단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 아, 하버마스가 나왔으니까 수능도 하버마스. 난 거꾸로 보여야 된다고 봐요. 하버마스 나왔기 때문에 하버마스 끝이다. 시험 면접 실제 수능에서는 2번은요. 자, 1번 그냥 무난하다.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 근데 2번은 지금은 하버마스가 나왔는데 뭐로 바뀔 거다? 밀이나 포퍼로 바뀐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하버마스의 선지들을 봐야 돼요. 만약에 하버마스가 올해 나올 거면요 새로운 선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1, 2, 3, 4, 5 중에 새로운 선지 없어요. 당연히 맨날 뻔한 전형적인 것들 쓰레기들 안 나와요. 얘는 하버마스 탈락. 3번 볼게요. 자 3번은 도가랑 유교가 나와서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의 함정은 뭐냐면 여러분 갑을 유교로 보려는 거예요. 어떤 시도가 있었어요? 갑에서 어떤 시도가 유교를 보려는 거예요? 인의, 그렇죠. 인의, 지혜, 선비. 애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 선비 나오면 무조건 유교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선비가 반드시 유교의 훌륭한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선비는 그냥 그 당시에 공부한 사람이다. 얘들아, 선비 지금 말로 바꾸면 뭐니? 학생이에요. 그냥 학생. 학생. 그죠? 따라서 그 선비 키워도 안 되고요. 이거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잖아. 큰 도가 사라지니 조건을 줬어요. 도가 사라질 때. 도가 사라질 때 이딴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인의와 지혜를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도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리 유교인 이유가 여러분 거기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때문에 벌써 끝났어요. 도가는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말씀 안 될까요? 선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맞아요. 안 써요. 여러분 도가에서 유일하게 선을 쓸 때는 언제냐면은 상선약수. 근데 그게 그 선이요. 여러분 선이 항상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착하다가 있고 좋다가 있어요. 상선약수에서는 좋다지 착하다가 아니에요. 도가는 착하다는 표현 아예 안 씁니다. 그러면 뭐냐 본성은 자연적 본성이에요. 도가의 본성은 자연적 본성입니다. 그 특히 여러분 생일 문제 풀 때 모든 선은 구수로 봐야 돼요. 모든 선, 생일의 모든 선은 이걸로 봐야 돼요. 봐봐요. 자, 루소 일반이지 공동선을 추구한다. 공동선을 추구한다. 모두에게 좋은 걸 추구한다는 뜻이 모두에게 착한 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가족, 마을, 국가는 모두 선을 추구한다. 그때도 좋음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테일러로 가면 개별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좋음이에요. 그래서 생일에 나오는 모든 선은 굿, 좋음이지 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상선약세 선도 좋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답은 4번이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번에 오륜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도가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지. 1번 선지가 도덕 공동체 안 돼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오른쪽 얼굴이 그냥 칸트라서 얼굴이 칸트라기보다는 옷이 칸트인데 얼굴은 좀 기괴하게 그렸죠. 그죠? 약간 이 학교에 이런 애 한 명씩 좀 있지 않나요? 까불까불하는 애. 주엽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 니네 그 대통령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생겼어. 왠지 이미지가 그래.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분 누구예요?
맥킨타이어. 왜요? 덕율린데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그다음 오른쪽은 칸트. 자, 그럼 1번이 왜 틀렸냐면요.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를 습관한다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 만땜에 걸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모든이 아니에요. 맥킨타이어의 공동체 윤리는 각각의 공동체에 맞는 윤리가 있는 거지 모든 공동체에 통용되는 보편적 윤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윤리는 보편적 도덕 법칙 도덕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보편적인 원리는 없어요. 각각의 경우에 맞는 개별적인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 틀렸고요.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또 나왔잖아요. 선. 모두에게 좋은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걸. 그 공동선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동체는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도대체 이게 왜 1인지 한번 봅시다. 갑은 칸트죠. 을은 그렇죠. 백가리아예요. 왜냐면 일반 의사.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의사 백가리아 지루해. 일반 의치는 루소. 의사 백가리아 지루해. 자, 1번.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랬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지금 범죄 그 A가 누구냐면 칸트가 백가리아한테 보내는 건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 그렇죠. 칸트 입장에서는요. 그 범죄에 상응한다라는 게 등가가 아니면 정의롭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인데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칸트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모든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된다. 이거 어떠니?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이다. 아니다. 준영아 다 맞아. 형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말은 모든 철학자가 다 맞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정의인데 공적 정의란 말이 붙은 거는 개인적인 사적 정의가 아니란 뜻이야. 따라서 형벌이 사적 정의가 아닌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건 모두가 다 돼. 이 문제는 그걸 노리고 낸 거야.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는 형벌에 상하는 모든 형벌이 정의로운 건 아니야. 동해보복이 아니면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백가리아 입장에서는 범죄에 상한 형벌이 어떤 게 부합하지 않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백가리아 입장에서는 사형이 부정이에요. 사형이. 왜 부정이하니? 백가리아에게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교화해야 되는데 교화도 못하고 예방 효과도 적어. 그럼 백가리아 입장에서는 범죄에 상한 형벌이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사형이.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거. 얘는 종신형이 부합하잖아. 얘는 사형이 부합하잖아. 간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자, 2번.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된다. 아니 난 이게 왜 1인가 되게 궁금해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저거 2번을 한 거야. 선생님 맞잖아요. 욕망을 형벌로 억제하는 거. 에? 여러분 일단 보세요. 욕망을 억제해요. 있잖아요. 여러분 칸트는요. 기본적으로 칸트는 욕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칸트는. 그죠? 예. 그 다음에 백가리아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백가리아 입장도 범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욕망을 억제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욕망을 억제하는 건 딱 하나예요. 스님들이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욕망을 억제한다는 건 스님밖에 안 돼요. 3번.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빙고. 왜 시민에게인가요? 자, 백가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종신형은 범죄자 본인보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구경꾼인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구경꾼인 시민이라고 못 박았어요. 구경꾼인 시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4번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공리주의는 항상 결과입니다. 5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정도까지만요. 능가하면 안 돼. 능가할수록 나쁜 거예요. 자, 이제 6번. 나는 이거 어려웠던 것 같아요. 6번. 자, 6번부터가 이제 비문학 시작됩니다. 그죠? 6번부터 비문학 시작돼요. 근데 아까 뭐라 했지? 처음 보는 것들은 전부 어디에 있다?
제시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데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제시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제시문을 잘 보는데 이 제시문을 얼마나 잘 요약하냐가 문제야. 그럼 지금까지는 생활관리가 타임어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봐요. 이 시험 때 이제 타임어택이 생겨요. 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려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야? 생연도 그렇고 사문도 그렇고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려요. 그치? 신문이 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해 줄 텐데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려요. 자,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실존 문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실존이 뭐라 그랬지? 실존주의가 어떻게 사는 게 실존주의예요? 치읓적상. 주체적상. 그래.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주체성이 진리다. 이게 실존주의를 만든 키르케고르가 남긴 되게 유명한 말이야. 주체성이 진리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실존이에요. 주체성이 실존이에요. 그러면 봐요. 시작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주체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주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고 단절된 상태인 분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분리 앞에는요. 그거는 그냥 수식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 가로 안에 넣어버리면 분리는. 여러분, 분리는 뭐에 반대말로 쓴 걸까? 사랑에 반대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모쏠이라 그래요. 모쏠이라. 이거를 사랑을 좀 해보는 애들은, 그죠? 아, 분리, 헤어지는 거, 이 생각이 드는데 헤어져 본 적이 있어요? 분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되고 주체성도 상실이 좀 극단적이긴 해, 그지? 헤어지면 고립되고 실존, 주체성도 없게 된대. 이 문제의 해답은, 그럼 다시 어떻게 해라? 인간 사이 합의, 다시 뭐 해라? 사랑해라. 그거야. 너 헤어지면 너 인간도 아니야, 이 자식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해 라는 얘기예요. 타인과 합의하려는 욕망, 사랑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유지하는 힘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랑이 성숙한 사랑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성숙한 사랑이 아니 얘가 나오겠지. 상대를 자기에게 속한 일부러 여기는 방식, 이게 뭡니까? 소유하려는 거. 소유하려는 사랑은 가장 미성숙해요. 넌 내 거야. 아주 그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개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성숙한, 자 봐봐요. 개성을 유지한다는 거,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라 연결돼요? 주체성이요. 주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주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음. 자, 1번.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숙한 빼버리세요. 모든 사랑은 욕망과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2번. 상대방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합의를 뭐로 바꾸랬어?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도 미성숙한 사랑을 이주구나 했잖아. 미성숙한. 틀렸고요. 3번. 타인과 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진정한 합의는, 진정한 사랑은 나의 개성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딴 말이 왜 나와요? 여러분, 개성을 존중하는 게 그게 존경이에요. 니네 사랑이 그 이해 존경 보호 책임이 있었잖아. 그 중에 존경이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게 존경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거. 자, 근데 여러분 이 6번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100%야. 이거 100%고요. 여러분들 책임보호 존경 이해 그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제시문을 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출제자가 9월에 제시문 주고요. 수능에서 선지로 써요. 여기에는 제시문도 선지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 위에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분리해, 분리.
분리된 인간은 고립을 탈피하고 인간다움 둘 다. 왜? 분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실존 나의 주체성을 위협하잖아요. 따라서 4번이 답인 거예요. 5번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지닐 수 없다. 여러분 헤어지자마자 사랑에 대해 욕망을 펼쳐. 상대방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정답은 4번이었는데 프롬은 별표다. 프롬은 출제된다. 자 이제 7번 가볼게요. 7번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5-1에 의식주의가 있어요. 5-1에 의식주의가 좀 더 없이 저걸 종료해주자. 이건 좀 추우니까 잠깐만. 근데 키면 이제 또 불려지니까 못 끈다. 그냥 깊게. 자 이제 7번. 이 옷이요 수능 역사상 처음 나온 거예요. 왜? 그동안요 식 몇 번 나오고 주 나오고 그랬지 의는 처음 나온 거예요. 쌩 그럼 수능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이건 한번 이렇게 쓱 던진 거예요. 쓱 던진 거고요. 이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유교고요. 예, 기억님이 답인 거 너무 그 위에 다 있잖아요. 예, 패스. 8번 비문학 패스. 9번 자 9번은 지금 받은 거 이 코스모스의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코스모스의 113페이지 두 번째로 된 건 1권의 맨 끝부분에 있었다. 113페이지 자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어도 이에 복종할 의무가 절대적이진 않다. 이거를 그 9번에 니은을 적중했다고 낸 거예요 지금. 적중했나요? 전혀 사실 네 니은이에요 니은. 이유는요? 네 이유? 그렇죠. 하다못해 니은이면 몰라도 그죠? 니은은 똑같지도 않은데 우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니은을 맞췄다고. 자, 그러니까 얘도 뻥이 좀 심해요. 자, 근데 일단 볼게요 한번. 자, 갑 심일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적 행위이다. 오케이, 자 포인트. 자, 누가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심일복종은요 소수가 다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수. 봐봐. 근데 다수의 정의관인데 왜 소수예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왜 다수의 정의관인데 소수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게 정의의 원칙이에요. 롤스가 진짜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얘가 좀 꼴통 같은 면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만든 정의 원칙은 성경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내가 만든 정의 원칙은 헌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체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굳게 믿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게 다수의 정의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사람은 처음에 소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또 가보자. 작년 12월 3일날 작년 12월 3일날 12월 4일날 전공원 시험 있었고 그래서 너네는 지금 전공원 시험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10시 반에 갑자기 스터디 카페에서 애들이 술렁술렁 거리니까 너도 공부하다 멈추고 야, 왜 그래 계엄이래 병신아 내일 시험 안 봐? 뭐 이래 술렁술렁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봐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려진 계엄이 다수의 정의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
내 시험 볼까 안 볼까? 나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말고 놀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딱 그걸 보자마자 이거 미친놈인데? 이거는 불복종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그들이 국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들은 이게 내가 뛰어나가는 이니까 다수의 정의관을 위해서 나간 거죠. 개인의 양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나갔다? 맞으니까 나갔겠죠. 그죠? 맞으니까 나갔겠죠. 그러면 그 뛰어나간 사람들은 개인의 양심과 다수의 정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뛰어나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내 양심에는 맞는데 다수의 정의관이 아니면 그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게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 내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 나는 총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가요. 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내 종교적 신념은 내 양심과 일치합니다. 이번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일치해요. 하지만 그건 다수의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이게 다수의 정의관과 연결되려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거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과 연관돼야 되는데 내가 종교적 이유로 총을 안 드는 건 그거랑 전혀 무관해요. 이해되죠? 따라서 개인의 양심에는 맞지만 다수의 정의관과 거리가 먼 거는 불복종의 대상이 불복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와볼게요. 평등한 자유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이거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 롤스예요. 그죠? 자, 공리주의 관점으로 했어요. 공리주의 관점. 그러면 싱어죠. 자, 이런 문제는 뭐부터 풀어야 돼요? 무조건 리을부터. 리을.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로 안에 넣어야 될까? 다수부터 합의한까지를 가로 안에 넣어버리세요. 자, 다수부터 합의한까지를 가로 넣으세요. 왜냐하면 정책은 다 이렇게 만든 거고 여기에 이 정책 앞에 무엇이 써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책은 그 어떤 정책이라도 다 불복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거꾸로 불복종이 안 되는 애 4개를 외워야 돼요. 불복종이 안 되는 애 4개. 뭐예요? 헌법, 체제,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관. 이 4가지. 헌법, 체제,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관. 이 4개를 빼면요. 다 불복종이 가능해요. 거꾸로. 이 4개를 빼면 모든 불복종은 다 가능해요. 됐죠? 오케이. 따라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봐봐. 그 올해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자, 이 파트의 포인트니까 우선 싱어 입장에서 어때? 자, 싱어가 직접 한 말은 2가지야. 첫째,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 사회 기본 구조가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은 체제에 불복종할 수 있다.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째 이렇게 얘기했어. 니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 니네가 말하는 다수의 정의가 나는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고 봐. 이렇게 얘기해. 왜? 정의 원칙은 싱어가 만든 게 롤스가 만든 거잖아. 롤스가 만든 정의 원칙도 잘못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싱어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이거 3개는 싱어가 명시적으로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헌법에 대해서는 싱어도 요건 얘기한 적이 없어. 하지만 요거 3가지는 명백하게 불복종할 수 있다는 했거든. 그럼 출제자는 뭘 낼까? 이거 다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즉 공유된 정의관에 대하여 불복종할 수 있는가를 낼 거고 그거를 얘들아 이거를 낼 거야. 그럼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없다. 그거를 이렇게 낼 거야. 이렇게 안 돼, 그렇지?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 불복종할 수 없다라는 건 A가 돼야 돼.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 그러면 C로 가야 돼. 그거 낼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시민을 복종에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작년 수능에 뭐 나왔지? 작년 수능에 차 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가? 그거였어, 그지? 차 등의 원칙에 근거했더라도 알지, 그지? 차 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하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정반대예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 차등의 원칙 근거한 법. 둘 중에 어떤 게 불복종이 되고 어떤 게 안 될까? 자, 여러분 불복종. 이거 안 돼요. 이게 돼요. 왜요? 자, 이유 알려드릴게요.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건 그 위반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복종이 안 돼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왜 되냐? 근거했지만 뭘 위반했을 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불복종이 가능해요. 선생님,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뭔가요? 오케이. 자, 올해 저 최저임금은 1,600원이에요. 자, 내년도에 1,700원, 1,800원, 1,900원의 세 가지 안이 있다고 할게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 얼마예요? 당연히 9거죠. 근데 정부가 1,800원으로 정하면 시위하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차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했는가?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더라도 불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지만 이걸 어겼을 때는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작년 수능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농어촌 전형만 입학할 수 있다. 난리 났네, 그지? 그럼 차등의 원칙을 너무너무 잘 지킨 거지. 하지만 뭐를 위반해요? 기회기준 위반하잖아. 그럼 불복종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수능. 이게, 그지? 이거 작년 5단 2위. 올해는 이거. 올해 이거 진짜 이렇게 벤다이그램 2개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디귿은 맞은. 자, 봐봐요. 리을 틀리고 디귿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번 아니면 3번이잖아요. 자, 니은 가볼게요. 이게 어려웠어요. 니은이. 시민 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자, 이게 롤스에 대한 함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기 아까 얘 말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런 말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모든이었어요. 모든. 봐요. 시민이 잘 생각해. 시민이 어떻게 보면 네 가지의 시민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질서정한 사회 시민, 거의 질서정한 사회 시민,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 시민, 무법국가도 시민이 존재하죠. 따라서 시민이 네 개예요. 그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면 그 네 종류가 모든 시민이 아니냐 보시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앞에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민은 어디에 사는 시민이에요?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 한정지었어야 돼요. 왜? 체제 유지를 위한 있으니까. 이미 무법국가나 고통받는 사회는 민주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사회를 네 가지로 선정하고 헷갈렸다 치더라도 앞부분에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때문에 이거는 걔네들 빼고 원래 질서정연한 사회 시민이고 거기에서 지위가 높고 낮고 소득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은 모든이겠구나 라고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맞는 거죠. 근데 그게 헷갈렸다 치더라도 기억해 볼게요.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일단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롤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게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체제, 헌법, 다수의 정의관, 정의 원칙.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의도적 불법 행위가 나쁜 것 같아요. 모든 시민 불복종은 의도적 불법이에요. 합법적 권위 모르겠어요. 이거 이미 출제됐는데 합법적 권위, 민주적 권위 같은 거예요. 합법적 권위, 민주적 권위 다 같은 건데 뭐냐면 얘들아 정부야 정부. 뭐요?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불복종 못해요? 우리 불복종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가능해요. 선생님 싱언요? 아니 여러분 싱언 아까 뭐 다 된다 그랬잖아요. 싱언은. 그러니까 싱언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기억은 둘 다 동그라미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헷갈렸더라도 둘 다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니은을 뺐어야 돼요. 니은 기억을 뺐어야 돼요. 그리고 니은을 넣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10번 가볼게요.
2위였어요. 자, 근데 봐봐. 그 밑에 있는 선택지들이 익숙한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죠? 그럼 제시. 그럼 제시. 그치? 자, 미는 선의 상징. 이걸로 누군지는 알았을 거야, 그지? 칸트. 왜냐면 어차피 작년 수능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년 연속 아리스토텔레스 나올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걱정했냐면 차라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안에 나온 것처럼 그냥 도덕주의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 나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본인 그러면 출제자는 되게 어렵게 출제한 거지만 애들은 그냥 본문을 읽고 도덕주의로 풀 수 있어요. 그가 아린 걸 몰라도. 그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심화 개념을 안 낸 게 딱 한 명 칸트예요. 톨스토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톨스토이 심화 개념이 없으니까. 칸트거든요. 그럼 이제 칸트를 정리해 볼게요. 일단 칸트를 먼저 정리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있네. 칸트. 일단 여러분 이게 몇 번이에요? 10번. 칸트는요 항상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칸트의 존재 세 가지가 있어요. 봐요. 온리 감정, 온리 이성, 이성과 감정.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얘가 누구예요? 동물이에요. 그렇죠. 얘는요. 예, 신이에요. 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나 감정만 가진 동물에게는 도덕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도덕 법칙은 신과 인간에게 적용되는데 신은 도덕 법칙을 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따라서 준칙을 만들고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건 인간뿐입니다. 신은 도덕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어기질 않으니까. 그죠?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인간에게 이성적 감정, 이성적 존재, 감정 존재라는 것은 예술은요 인간을 감정적 존재에서 이성적 존재로 감정에서 이성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술의 시작은 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 감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선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기여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술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가 말한 이성과 감정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교정으로 가볼게요. 인간은 항상 이중적 인격체가 있죠. 우리 몸속에 항상 누구랑 누가 살고 있냐면 지킬과 하이드가 살고 있는 거야. 지킬과 하이드. 그치? 자, 내가 잠을 자다 깼는데 내 손이 막 피가 묻어있고 내 옆에 칼이 있어. 그치? 근데 무슨 짓 하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고 온 거야. 그치? 그때 내 머릿속에는 지킬이 얘기해. 야 하이드 너 일어나봐. 아, 왜 졸려? 일어나봐 이 자식아. 왜? 일어나봐. 네가 사람 죽였지? 죽였어. 야 이 자식아 너 사람 죽이면 어떡해? 그런다.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에게는 항상 이중적인 면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감정적인 하이드, 이성적인 지킬 두 종류가 다 한 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범죄를 저지른 놈은 하이드였어. 그런데 사회계약하러 가는 애는 누구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문을 나설 때 두 명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나갈 때는 지킬이 나가는 거야. 지킬이 나가서 계약을 하는 거야. 하이드가 나도 갈래. 닥쳐 이 새끼야. 살인범 새끼가 이 새끼야. 그래서 여러분 사형을 위한 사회계약에는 범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게 사회계약은 지킬이 하러 가는 거지 하이드가 하러 가는 게 아니야. 요거 이해됐죠? 그런데 감정은 누구도 필요하다? 하이드도 필요하다. 예술은 하이드도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의 예술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하이드의 측면에서 지킬의 측면으로 나아가게. 감정만 풍부한 인간이 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예술이라는 거야. 이제 내용을 볼게요. 미는 선의 상징이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 스탑. 자,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한다는 걸 두 글자로 바꾸면 기억입니다. 나의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하는 거. 아니면 객관말. 무슨 감? 공감.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 여러분 그래서 칸트의 도덕은요 반드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공감. 나 혼자 즐거운 건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은 반드시 모든 사람, 봐봐,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 여러분 그 모든 이성적 존재자 있지 아시죠? 누구예요? 신과 인간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자 쾌적하다는 건 그냥 만족스럽다는 뜻이, 만족스러운 거, 그 만족스러운 이성이 없는 동물이니까 누구예요? 쾌적함은 다 되는 거예요. 동물, 신, 인간 다 되는 거예요. 쾌적함은 셋 다 되는 거예요. 아까 선은 인간과 신, 쾌적함은 셋 다. 그런데 이제 미 보세요.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누구예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만족 중에서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것에 무관심하다는 건 이익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 또 나왔네요.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자 봐요. 공감이 아까 모든 인간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 더하기 2라는 것은 다 동의하죠. 오케이. 자 봐요. 1 더하기 1이 2라는 보편적 진리도 모두 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 전부, 공감도 모든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자,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대신에 논리적 판단은 뭐가 필요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주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자,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는 것은 주관적 만족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1 더하기 2라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주관적 감정이 뭘 불러일으켜야 돼요? 공감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봐. 처음에 예술하는 게 지킬이었어, 하이드였어? 하이드니까 걔는 개념이 없는 애야. 그 새끼 살인범이잖아. 그지? 하지만 걔도 뭐는 갖고 있어? 만족감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하이드는 동물적인 측면이에요. 하지만 동물도 아까 쾌적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감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감정에서 이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수능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네. 그죠? 써보세요. 예술은 인간을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게 한다? 감정에서 이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자, 오답 만들어 볼까? 100%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은 인간을 이성에서 감정적인 존재로 만들어 간다. 땡, 오답이에요. 그죠? 거꾸로예요. 예술 시작하는 건 하이드고요. 하이드가 어디로 가게? 지키로 가게. 왜냐면 상했어요. 칸트는 당연히 우리의 두 가지 인격체 중에 어떤 거에 우월성을 인정해요? 지킬. 이성적 인격체 우월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술을 통해서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빙고. 맞죠? 맞잖아요. 미는 개념이 없어요. 왜? 여러분 개념이 들어가면 그 논리적 판단이 돼요. 두 번째. 선, 미, 쾌적하며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누굽니까? 인간. 그렇죠. 인간. 디귿,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No! 여러분 이성적 존재자는 둘이라니까요. 인간과 신. 근데 신은 미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왜? 감정이 없거든. 그죠? 리을,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는데 No! 내 주관적 감정이 전이돼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지 않아요. 맨 끝에 주체 감정이라면 써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봐봐. 그럼 이 문제를 결국 꼼꼼히 보려면 적어도 니네가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아니? 대충 본 거야. 칸트도 알아? 선미, 선과 미가 형식상 유사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성과 감정까지 왔다는 건 칸트 끝까지 다 온 거예요. 이건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책에 나온 거거든요. 이 결론이에요. 끝까지 다 간 거야, 이 새끼. 자, 그 말은 칸트에 대한 전문가가 출제위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술 전문가가 아니라요. 이거는 칸트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상되는 거 뭐 있어요? 칸트 사형론도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칸트의 국제관계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칸트의 자연윤리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예술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칸트 전문가가 출지연 중에 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시작합니다.